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결입니다. 온라인에 공유하지도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부모님께만 조용히 알려드렸죠.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는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제약 산업의 이익을 정말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단하고 저렴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법한 무언가가 그 길고 긴 처방전 목록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안 되겠어. 제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침대맡에 형형색색의 약방을 쌓아두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겁에 질러 애쓰는 가족들을 보면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또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간단한 생강 한 조각을 올바르게 매일 사용하는 법만 배운다면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총명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옛날 이야기겠지 하고 영상을 끄시기 전에 이건 그냥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 그것도 확실한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생강은 염증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며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몸의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늦추고 몸이 안에서부터 치유되도록 돕습니다. 이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수백 건이 진지한 동료 심사를 거친 의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힘은 생강 뿌리 속에 숨겨진 특별한 화합물에서 나오며 이는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귀하게 여겨온 것입니다. 전설적인 조선의 명예, 허임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자는 10년을 더 살 것이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왕의 궁궐에서부터 가장 초라한 초가집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유럽 전역에 걸쳐 생강은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신뢰받는 도구였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 약 450g가 살아있는 양 한 마리와 가격이 같았습니다. 한때는 금만큼이나 가치가 있었죠. 그랬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바로 자란의 약국입니다. 그것은 몸속에서부터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이자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통 동양의학에서 생강은 모든 처방의 70% 이상에 들어가는 핵심 약재입니다. 70%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기나 소화 불량부터 만성 두통과 불면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이 작은 기적의 치료제를 부엌 찬장에 그냥 먼지 쌓이게 두고 있는 걸까요? 너무 싸구려라서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마도 이것이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무도 그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오늘 그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생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시간, 그리고 올바른 양을 말이죠. 이 간단한 부엌 속 향신료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건강의 동반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저를 위해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얻는 이 지식은 여러분의 삶의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작고 울퉁불퉁한 뿌리에 그토록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일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 안에 무엇이 특별하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그것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의 몸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집에는 난방 시스템, 신진대사이 있고 배관, 혈액순환이 있으며 전기 배선, 신경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면역 같은 놀라운 기계들이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죠. 생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숙련된 수리 전문가가 연장 가방을 들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연장 가방 속 첫 번째 도구,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성분은 바로 벌프 진저롤, 벌프입니다. 이것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요 활성 성분이죠. 이게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관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혈관 확장제처럼 작용하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늘 차가운 부위,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손, 발, 그리고 아랫배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따뜻해집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장기들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 안의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생강을 익히거나 말리면 이 진저롤이 화학적 번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벌프 수가올, 수제일, 벌프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올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 맵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중 하나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수가올은 통증 완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근육통, 혹은 많은 어르신이 그저 안고 살아야 한다고 들었던 그런 만성적인 일상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생강에는 에센셜 오일도 풍부합니다. 이 오일들은 항균, 항진균 작용을 합니다. 호흡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생강차의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편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 치유의 오일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는 어떨까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됩니다. 생강은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고 속쓰림을 진정시키며 메스꺼움과 싸웁니다. 장을 자극하고 몸 스스로 천연 소화 효소를 만들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해냅니다. 저는 식욕도 없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웠던 많은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강을 사용한 지 단 며칠 만에 속이 훨씬 가벼워지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다시 음식을 즐기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라면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백혈구수와 활동성을 모두 증가시킵니다. 백혈구는 우리 면역 체계의 최전방 군인들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 몸이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 전에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심장 전문의들도 생강의 역할에 찬사를 보냅니다. 생강은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소판이 너무 끈적거리거나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주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학 물질 없이 혈관을 보호하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생강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을 조절하려 몸의 타고난 난로를 다시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참 아름다운 지점은 바로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여기서 정확히 악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이 점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한쪽은 음양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임상시험과 활성 성분을 말하지만 둘 다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강은 효과가 있다. 생강은 순하다.
그리고 생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혜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더 강한 면역력, 더 깊고 편안한 잠, 더 원활한 소화, 끈질긴 뱃살 감소, 더 맑아진 피부, 그리고 더 안정되고 차분한 심장 박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면역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 감기, 기침, 부비동염 같은 것들이 그냥 삶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불청객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강은 이들을 상대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그냥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죠. 생강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이를 진정시키고 천연 소화 효소에 불을 붙이며 모든 것을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50세 이후에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천연 혈액 희석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단 4주간 생강을 섭취한 후 혈압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4주입니다. 새로운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강이었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생강은 여러분의 기분과 신경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 불안, 또는 가벼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생강을 섭취할 때 종종 더 차분하고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낍니다. 생강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더 빨리 잠들고 더 오래 잠을 유지하며 아침에 정말로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진 최고의 무료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체중 감량이죠. 생강은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강력한 도구는 맞습니다. 신진대사 속도를 높여줍니다. 몸이 과도한 에너지를 태우도록 돕고 특히 복부 주변에 끈질긴 체지방을 표적으로 삼으며 몸에 정체된 수분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종종 허리가 더 날씬해지고 얼굴이나 손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순히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인천에 사시는 55세 박 선생님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고지혈증, 잦은 두통, 얼음장 같은 손발, 그리고 끔찍한 불면증을 포함한 온갖 문제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따님이 매일 아침 간단한 생강차를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단 3주 후, 그는 마침내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잤다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제로 떨어졌거든요.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강이었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면 다음 질문은 분명합니다. 좋아요. 완전히 설득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나요?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잔의 음료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을 위한 벌프 황금 공식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재료는 단 3가지입니다. 생강, 홍차, 그리고 흑설탕. 자, 사람들이 항상 제게 묻습니다. 홍차죠. 녹차가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녹차는 몸을 차게 하는 음식입니다.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의 기운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미 몸이 차다고 느끼고 있다면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은 사실상 몸을 더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일이죠. 반면에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양의 기운이죠. 소화를 돕고 혈액을 움직이게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럼 백설탕은 안 되죠. 백설탕은 고도로 가공된 식품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제거되었죠.
그것 역시 몸을 차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반면에 흑설탕, 그러니까 진짜 비정제 원당, 머스코바도, 은 칼륨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몸이 열을 유지하도록 돕고 우리 혈액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뜨거운 홍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간단하고 저렴한 티백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선하게 간 생강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정말 바쁘시다면 고품질 생강 가루 1g도 괜찮습니다. 흑설탕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만약 정말 부드러운 맛을 선호한다면 천연 꿀로 대체할 수 있지만 먼저 흑설탕으로 시도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뜨거운 물에 잘 섞어서,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뜨거울 때 바로 드세요. 식게 두지 마세요. 식으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언제 마시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장 좋은 3가지 시간대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에 드세요. 밤새 차가워진 소화 시스템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하루의 신진대사를 힘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2. 목욕이나 샤워를 하기 전일까요? 여러분은 곧 더 차갑고 습한 욕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차가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줘서 그 한기를 느끼지 않게 합니다. 3.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이 차가 여러분의 몸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동안 깊고 회복적인 잠에 빠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하루에 3잔, 4잔, 심지어 6잔까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자, 몇몇 분들은 걱정하실 걸 압니다. 그렇게 많이 마시면 몸에 너무 열이 나지 않을까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가 아주 민감하시다면 생강의 양을 반 티스푼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마치 햇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찌면 찔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의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생강은 우리 몸이 애초에 그토록 많은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작은 변화 하나를 찾고 있다면 매일 마시는 이 차 한 잔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자,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분이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 냄새를 정말 싫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적은 양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양성을 원하시죠.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생강은 유란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융통성 있는 파트너죠. 여러분은 아주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생강을 삶에 들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침이나 건조하고 칼칼한 목을 위해서 벌프 생강꿀 절임 벌프를 만들어 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껍질째 얇게 썰어 깨끗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생강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천연 꿀을 부으세요. 하룻밤만 실온에 두세요. 다음날 아침 그 꿀 생강 혼합물을 한 티스푼 떠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살짝 매콤한 그 맛이 목을 놀랍도록 진정시키고 천연 항균 성분이 폐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식욕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때 벌프 생강 초절임 벌프를 드셔보세요. 이건 일본이나 베트남 음식에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고전적인 비법입니다. 식사 후에 얇은 생강 초절임 몇 조각을 먹으면 입안을 개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소화액을 자극합니다. 한 병 크게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몇 주간 드실 수 있습니다. 바쁘거나 여행 중이거나 늘 이동 중일 때 벌프 생강 가루나 페이스트 벌프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요즘엔 어떤 슈퍼마켓에서나 구할 수 있죠. 뜨거운 물에 가루를 조금 타거나 수프에 넣거나 심지어 아침 커피에 아주 살짝 뿌려 독특하고 따뜻한 풍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유난히 차갑거나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 이건 기적처럼 효과가 있는 오래된 민간요법입니다.
바로 벌프 따뜻한 생강찜질 벌프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마른 팬에 향이 올라올 때까지 살짝만 굽습니다. 그 따뜻한 생강 조각들을 깨끗하고 얇은 수건에 싸서 아랫배에 15분에서 20분간 올려두세요. 그 깊숙이 파고드는 따뜻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항상 생강을 껍질째 사용하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분이 생강 껍질을 벗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강력한 에센셜 오일이 바로 그 껍질 바로 밑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겨내신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강을 깨끗이 씻으세요. 원한다면 묽은 식초물에 몇 분간 담가두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껍질째 갈거나 썰어서 사용하세요. 이 모든 놀라운 이 점들을 듣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어서 흥분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발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강력한 음식이나 약재가 그렇듯이 생강도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시기에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강이 순하다고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1. 고열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섭씨 39도, 화씨 102도 이상의 고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이 바싹 마르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소변이 농축되는 등 탈수 증상이 동반될 때 말이죠. 여러분의 몸은 이미 과열 상태입니다. 비상사태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생강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입니다. 고열이 날 때 생강을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열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위험합니다. 체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가 매우 민감하거나 공복일 때입니다. 어떤 분들, 특히 배가 고플 때 속이 쓰리거나 위산 역류를 겪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강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막을 불편하게 할 수 있죠. 이 경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식사 후에 드세요. 이 장의 완충제 역할을 할 음식이 있을 때 음식과 함께 드세요. 3.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와파린, 쿠마딘 같은 전문 처방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강 역시 천연 혈액 희석제이기 때문에 처방약과 함께 고름량의 생강을 섭취하면 잠재적으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생강은 여러분의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충제입니다.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몸의 자란 치유를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으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생강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고 속이 편안하고 몸이 따뜻하고 잠을 더 잘 잔다면 환상적입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만약 몸이 너무 뜨겁거나 갈증이 심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저 여러분의 몸이 그건 좀 과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냥 양을 좀 줄이거나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이 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도 알게 되셨고, 그리고 주의사항도 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작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챌린지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벌프 생강 7일 챌린지 벌프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단 일주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제가 공유한 방법대로 매일 따뜻한 황금 공식차를 한두 잔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냥 관찰해보세요. 주목해보세요. 어쩌면 작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은 몸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손과 발이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을 거예요. 또 더 깊이 잠들고 새벽 3시에 뒤척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속이 더 가벼워지고 소화가 더 원활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심지어 거울을 얼핏 보았을 때 피부가 더 생기 있고 맑아 보이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도해 본 수많은 사람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로 당신과 저, 단둘이 묻고 싶습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 단 7일을 시도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만약 약에 의존하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면, 아프고 피곤한 이 상태가 진절머리가 난다면, 딱 한 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7일 후에 이 영상으로 돌아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와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분에게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다른 누군가가 시도해 볼 용기를 주는 단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친구,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한 이 작은 차 한 잔이 어쩌면 내일 그들에게 닥칠지 모를 큰 건강상의 합병증을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뿌리 하나가 그렇게 심오한 차이를 만들 수 있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애초에 아픈지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지. 난 북극에 사는 것도 아닌데. 코트도 입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춥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춥습니다.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벌프 숨겨진 냉증 증후군, 히던 콜드니스 신드롬, 벌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히, 소리 없이, 매일 매시간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학 통계는 우리에게 끔찍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균 체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건강한 체온은 섭씨 37도, 화씨 98.6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특히 어르신들은 36도, 심지어 35.5도의 중심 체온으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면역 기능은 30%나 저하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도 더 차가워지면 30%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장기들은 활기를 잃습니다. 여러분의 항체, 즉 면역 군인들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추측해 보세요. 무엇이 차갑고 어둡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사랑할까요? 바로 암세포, 박테리아, 바이러스입니다. 차가운 몸은 아픈 몸입니다. 질병의 온상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등이 쑤시거나 뱃속이 차가운 느낌이 드시나요? 주변에 유행하는 감기에 모조리 걸리시나요? 여러분은 이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무엇일까요? 무슨 미스터리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무해해 보이는 한대 습관들입니다. 1. 에어컨. 우리는 온도 조절이 되는 상자 안에 삽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을 틀고 겨울 내내 난방이 되는 방에 머물며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적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2. 찬음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추운 날에도 아이스워터, 아이스티, 아이스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소화기 불꽃 위에 차가운 물을 붓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은 그 물을 데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다. 3. 과식. 우리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그 모든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들을 소화시키느라 너무 바빠서 모든 혈액과 에너지가 위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중요한 장기들은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됩니다. 한대 식품. 우리는 몸을 차게 하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열대 과일, 우유, 요구르트, 흰빵,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말이죠.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이것이 우리 식단의 주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내부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생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꽃 벌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는 작은 불쏘시개 벌프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고치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약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해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따뜻하며 건강한 중심 체온을 되찾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기반입니다. 저는 항상 제 가족에게 말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계를 멈출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충제나 헬스장 때문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자란을 믿었기 때문에 길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먹는 작은 생강 한 조각은 방패입니다. 그것은 내일 닥칠지 모를 큰 합병증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따뜻한 몸은 길고 행복하며 활기찬 삶의 기반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주었다면 제발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 팁 하나, 그 황금 공식 하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끝없는 고통이나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지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 창으로 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벌프 약속의 한 문장 벌프를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저는 오늘부터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제 몸을 따뜻하게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읽으라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주도적인 삶을 선택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건조하고 따분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누를 때마다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가볍게, 그리고 완전한 자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가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가 아닙니다. 따뜻한 몸, 맑은 정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소로 매일의 식사, 매일의 아침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간단한 재료에서 시작되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꿀 힘을 가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비결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공유하는 모든 것은 지락사회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혹은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식단이나 생활습관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나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안전하시고 따뜻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